경찰도 1년째 내사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. 이혜원 대표 얘기입니다.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요. 이혜원 대표가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, 이 이혜원 금품수수 의혹이 과연 바른정당 내부에 합당파가 있고 뭐 자강론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를 함께 좀 답을 주셨으면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혜원 의혹, 경찰도 1년째 내사 중, 정말 바른정당 위기입니다. 6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원 대표. 진실을 밝혀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. 그리고 당에 가진 충정을 믿어주길 바란다. 그리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할 것이다. 이래서 금명관 사퇴 시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. 그리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60대 여자죠. 사업가 옥 씨. 한편 경찰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입수한 게 있어서 이혜원 대표를 내사 중이었다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검찰은 형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,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혜원 대표 당 대표직 내려놓고 진실 규명해야 한다. 유승민 의원은 내가 등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또 김무성 의원은 이 와중에 강석호,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본을 함께 다녀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통합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. 그런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이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. 먼저 뭐 조석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 대표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일찍 와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제가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정에 대해서는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고, 고민해서 당을 위한 결정 곧 내리겠습니다.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일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100%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.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혜원 대표가 이선호 한다면 아마 지도부 개편 될 수밖에 없고, 아마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무성,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. 그래서 김무성, 유승민 두 분과 좀 내년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, 상황을? 사실 저는 이제 이혜원 대표의 해명이 사실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,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.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%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이제 이분이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니, 창당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바른정당의 용광로 대표가 되기를 꿈꾸셨다가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혜원 대표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내려놓고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합당론 쪽으로 좀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차 교수님은? 저는 지금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아마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아마 혐의를 완전히 벗는다든지 그런데 영수증 아직 안 나왔죠? 영수증 본인이 지금 아직 차용증 아직 공개를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영수증 나오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어쨌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을 아마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더 반전될 수 있다.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던 바른정당이 자강론이었지 않습니까? 자강론 자체가 통합론에게 밀리는 그러한 그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집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, 하게 된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분이 비슷하신데요, 바른정당 영향은? 황 소장님. 저는 정치인이 낙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바늘 구멍 통과해서 천국 가기가요. 낙타. 그런데 먹고 갔다 온 분도
교도소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하고 네. 이제는 뭐 저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알면서요.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이 6월 26일 날 당 대표에 출마해서요. 직전에 돈 돌려준 것 같던데. 네, 이미 문제가 거기서 다 무르익고 있었죠. 뭐. 그래서 터질 일만 남았죠. 조금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. 저는요. 이 보수 정당들이나 이 한국의 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요. 뭐 기소되거나 재판되거나 의혹이 터졌으면 무조건 그냥 정치 활동이 좀 정지되고요. 그것이 해명이 되고 규명되었을 때 그때 나오면 이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정관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요.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더 나올 겁니다. 그러게. 차 전 의원님 국회에 다시 가시면 그런 거 만들 생각 있어요?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아니 이거는 아이 가만히 계세요. 예. 제가 실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잣대를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. 정치적 책임, 법적 책임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에 탄핵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고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사법적인 책임을 지금 통과 중에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정치적 책임이 먼저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실제 본인의 어떤 사실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운 의원은 현재 이 얘기가 거론된 것 그것 자체로도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죠.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그다음에는 이제 돼야 되지만 우리 그 이완구 전 총리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무혐의 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했다는 것 자체 실제 거짓말 하나 딱 했다는 것 자체로 어떻게 됐어요? 그분은 뭐 차기 대통령감에서 거의 급전직하했잖아요. 이제 그 점을 이해운 의원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당대표직을 못 내놓는 거일 겁니다. 원래 저 정치할 때 뭐 차명진 전 의원님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정치를 하셨으니까 돈이 좀 있대잖아요. 이해운 의원은, 이해운 대표는. 그 돈은 정치 주머니 요 돈 주머니는 따로 차요? 글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정몽준 전 의원이 그렇게 짰어요. 돈 문제? 네, 수조 원 있는데 야, 생일 잔치 때 하다못해 머플러 하나 안 보내고 조금만 그 있잖아요. 분재 화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소문이 생일이 되면? 그럼 감사히 받으면 되지. 그걸 뭘 짜다 아니 그래도 좀 있으면 좀 줘야지. 그때 그래서 국회에서 소문이 야 있는 사람이 더하다. 아이고. 아니 지금 제 얘기가 지금 결론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. 있는 사람이 더하다.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 돈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쁜데 손 안 된다. 그런 사람 정치인 중에 많이 나오고 후보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뭐 그렇죠. 남의 돈 탐하지 않는다. 뇌물 안 받는다. 그런 사람들이 더 할 수 있어요.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. 그때. 이게 받아보세요.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엄청난 자산가잖아요. 대통령 후보, 국민의당 당대표가. 근데 돈 잘 쓴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이미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돈을 짜다고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. 그 비슷한 이치인데 이해운 의원이 흑수 중에 흑수저라고 그랬어요. 월간 인터뷰에서. 자산은 한 30억에서 50억 되는데 흑수저 중에 흑수저란 말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정치인들이요. 신라 시대 흑수저인가? 엄청 비싸네. 65억이고 그 아버지가 흑수저가. 장인 시아버지가 김태호 씨라고 그럼요. 옛날에 잘 나갈 때 민정당 사무총장 하던 분이에요.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요. 자기 생계를 위한 생활을 위한 비용과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 이른바 주머니는 다르겠습니다. 그런 데서 아니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뭐 대다수 또 이 얘기하면 또 명예가 훼손되겠지만 그러다 보니 항상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. 평론가 중에서 누가 짜요? 그건 모르겠습니다만. 순간어를 찔러봤는데 제가 알고 우리 있습니다. 패널 중에 누가 좀 짠 사람 있나? 이해운 이게 대표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게 금품수수 휘말린 것 자체가 저는 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미 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교체했어요. 주호 영원으로 바꾸겠는데 어려워졌어요. 저는 이번 주 넘기지 마시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. 무슨 차용증 찾느라고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. 그리고
바른정당은 개혁 보수, 깨끗한 개혁 보수를 자칭하고 있었는데 예. 자 이제 비대위 출범 불가피해 보이고요. 저는 자강론과 통합론, 결국은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여기서 당내 갈등은 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뭐 이런 생각이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양 박사. 도덕에 대한 평론을 하셨으면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자강론은 타격을 세게 입었다. 그리고 거의 공통적이시네.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에 유승민계로 그 자칭 타칭 분류되었던 그 그렇죠. 상황에서 유승민 그 의원의 전면 그 부상도 이제 그 점쳐지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의 흔적들을 계속 남기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그 부상도 점쳐집니다. 결국은 유승민 대 김무성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. 그리고 급격하게 바른정당의 그 붕괴가 사실상 그 예상되는 것 아니냐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가만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정치는 좀 기다려볼 만한 것 같아요. 그 대신 돈은 잘 간수해놓고 그러면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. 이 당대표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일찍 와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제가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정에 대해서는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고민해서 당을 위한 결정 곧 내리겠습니다.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일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100%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.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혜원 대표가 이선호 한다면 아마 지도부 개편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무성,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. 그래서 김무성, 유승민 두 분과 좀 내년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, 상황을? 사실 저는 이제 이혜원 대표의 해명이 사실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.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%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예 회복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이제 이분이 지금 8개월밖에 안 되니 창당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바른정당의 용광로 대표가 되기를 꿈꾸셨다가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혜원 대표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내려놓고 경찰도 1년째 내사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. 이혜원 대표 얘기입니다.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요. 이혜원 대표가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이 이혜원 금품수수 의혹이 과연 바른정당 내부에 합당파가 있고 뭐 자강론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를 함께 좀 답을 주셨으면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혜원 의혹 경찰도 1년째 내사 중 정말 바른정당 위기입니다. 6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원 대표. 진실을 밝혀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. 그리고 당에 가진 충정을 믿어주길 바란다. 그리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할 것이다. 이래서 금명관 사퇴 시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. 그리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60대 여자죠. 사업가 옥씨. 한편 경찰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입수한 게 있어서 이혜원 대표를 내사 중이었다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검찰은 형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혜원 대표, 당 대표직 내려놓고 진실 규명해야 한다. 유승민 의원은 내가 등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또 김무성 의원은 이 와중에 강석호,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본을 함께 다녀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통합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.
그런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이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. 먼저 뭐 조석희 이 부분에 대해서 네. 본인이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합당론 쪽으로 좀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차 교수님은 예, 뭐 저는 그 지금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아마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아마 뭐 혐의를 완전히 벗는다든지 뭐 그런데 영수증 아직 안 나왔죠? 예, 영수증 뭐 본인이 지금 아직 차용증 아직 공개를 차용증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영수증 나오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. 예, 뭐 그럼 어쨌든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을 아마 반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더 반전될 수 있다.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본인이 지금 이야기했던 바른정당이 자강론이었지 않습니까? 자강론 자체가 통합론에게 밀리는 그러한 그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본인이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. 하게 된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게 아닌가.